안녕하세요. 유멘토스입니다. 2차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죠? 저희가 미리 예고를 드렸던 피드백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받았던 선생님들 순서대로 피드백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유일무이 책을 같이 준비하신 후에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시작해주세요. 저희가 피드백 드리면서 몇 페이지 몇 보시라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실 때 책을 펴놓고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해드린 피드백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험을 미리 경험해봤던 사람들로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변들로 저희가 조언, 피드백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일무이 487페이지 이제 인성 부분 다뤄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문제는 5번이랑 6번 문제를 드렸고요. 이거 피드백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페이지 46에서 47페이지에 답변의 신 부분 4번, 5번을 한번 읽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읽고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사에게 유아의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성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교사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론 부분을 보시면 즉답형인 경우라면은 지금 선생님처럼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이야기하시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즉답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문장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구상형이라면 여기에 좀 더 부연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아기는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교사는 유아의 인성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인성교육이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은 좀 더 풍부한 서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담임교사로서 유아들의 인성을 기르기 위해 실천하고 싶은 학급 운영 방안에 대해 5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급 내 규칙 다 같이 정하기입니다. 매월 그달에 지켜야 할 규칙을 유아들이 함께 생각을 이야기하며 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질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장이 지금 학급 내 규칙을 다 같이 정하기였어요. 근데 부연이 매월 이달의 규칙을 생각을 이야기해서 또 정하기.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주장을 충분히 부연해주는 설명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질서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나 방법이나 예시에 자세한 설명 없이 갑자기 질서, 그리고 뒤에 또 부연 설명 없이 끝이 났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면접관 분들께서는 이게 타당한 답변인가? 이게 정말 설득력 있는 답변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질서라는 인성 덕목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예시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유아들과 학급 내 규칙을 함께 정해보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지켜야 하는 규칙을 같이 정해보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스스로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때 지켜야 하는 약속을 정하고 실천하며 이게 질서의 키워드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질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점이 될 만한 키워드가 꼭 답변에 들어가야지 채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 시간마다 친구야 고마워라는 작은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마운 점, 칭찬하고 싶은 점, 미안한 점 등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침 시간에 친구야 고마워 작은 이야기 나누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침 시간에는 등원하자마자 친구한테 고마운 점을 떠올리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일과가 끝나고 평가할 때 하루를 일과를 평가할 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칭찬 릴레이를 한다든지 라는 식으로 변경을 하든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움, 칭찬, 미안함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존중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존중까지 끌어올 수 있는지 그 중간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점, 칭찬할 점, 미안할 점을 이야기 나누면서 이를 통해 나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친구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존중을 배울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설득될 만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셋째, 아침 인사입니다. 등원할 때, 하원할 때 교사와 유아에게 인사를 함으로써 서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침 인사와 등하원의 인사가 일단 앞뒤가 조금 안 맞고요.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틀리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좀 더 창의성이 드러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 인사 대신에 인사왕 선발대회를 열어서 유치원을 돌아보며 마주치는 어른들께 인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반만의 인사를 정해가지고 인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교육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 들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매월 마니또 뽑기입니다. 서로의 마니또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를 도와줌으로써 나눔, 양보, 배려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마니또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나눔, 배려, 양보가 실천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고 도움을 적절히 베푸는 경험을 통해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배려에 필요한 키워드들이 쏙쏙쏙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서술을 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유아에 대해 이해하고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며 유아에게 필요한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알고 유아가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이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이걸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부연 설명도 이제 유아에게 필요한 인성 교육을 알 수 있고 이게 좀 두루뭉실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가정 연계 측면으로 해도 괜찮고, 그래서 뭐 유아기 인성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부모다, 가정이다. 아무리 뭐 유치원에서 이런 인성 교육을 실시했는데 가정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일관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든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덕목들을 끝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를 활용하시려면 가장 좋은 인성동물 뭐가 있을까요? 효가 있죠. 가정에서 그냥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뭐 지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가정 측면에서 깔끔하게 인성 덕목도 같이 언급이 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는 유아가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께서 이게 5번이랑 6번이랑 두 개가 중복될까봐 좀 답변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저희가 지금 답변에 신 부분을 읽어보라고 한 이유죠. 이게 만약에 따로따로 나온 문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학급 운영 방안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활동들을 얘기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학급 운영 방안 아니면 실천 방안이랑 교육 활동을 얘기해라 라고 같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중복이 될 위험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저희가 4번, 5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학급 운영 방안
실천 방안 부분에서는 측면을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 답안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활동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교육활동의 예시를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실천 방안이나 학급 운영 방안에 유아 측면, 가정, 지역사회, 교사 측면으로 측면을 나누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페이지 76쪽 펴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제 기출에서 저희가 실천 방안 5가지가 나와 있고 저희의 예시 답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사 측면에서 뭘 하고 유아 측면에서 뭐 이런 활동을 하고 가정과 연계해서 뭘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뭘 하고 하면은 중복이 될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비슷해 보여도 되게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 나누는 거는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과 관련한 문제들이 저희 책에 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일단 페이지 344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75쪽, 그 다음에 81쪽, 91쪽, 119쪽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인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성 측면에서 만약에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의 지도 방안 부분을 만능틀에 조금 추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놀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페이지 228쪽에 즉답 2번 문제를 보시면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지도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도 보면서 약간 저희 만능틀에 이런 부분도 추가해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상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인성교육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주기에 중요합니다. 교사는 유아의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유아기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활동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침 시간 인성동화 한 편씩 들려주기입니다. 인성동화 한 편을 유아에게 읽어주며 이 이야기를 듣고 유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직접 인성을 느끼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침 인성 동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활동의 예시잖아요. 그래서 좀 활동명 같은 것도 그냥 맘대로 지어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지어내세요. 뭐 윤희는 질서왕 동화를 들려주겠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활동명을 조금 지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서를 지킨 경험에 대해서 뭐 얘기를 나누든지 왜 지켜야 하는지 필요성 같은 거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질서라는 인성 요소를 좀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넣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인성 동화를 듣고 나서 도덕적 토의를 하겠다든지 여기 보시면은 그 부연 설명으로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직접 인성을 경험한다라고 했는데 동화로 직접 경험을 하는 건 사실 조금 안 맞잖아요. 간접 경험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간접적 경험을 한다. 뭐 그러면 도덕적 토의를 이 인성동화와 관련된 도덕적 토의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지 뭐 주인공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면서 인성과 관련된 뭐 딜레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짝지어 작품 만들기 활동입니다. 2-3명씩 짝을 지어 작품을 만듦으로써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도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짝지어 작품 만들기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힘을 합쳐 우리 반 지도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협력을 경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활동 한 가지랑 그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인성 덕목을 기를 수 있는지 그래서 협력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힘을 합쳐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협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꼭 협력에 대한 키워드와 정의가 함께 들어간다면 더 풍부하고 구체적이고 완벽한 답안이 될 수 있어요. 셋째, 학급 바자회 활동입니다. 자신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작은 놀잇감 등 나누는 활동을 통해 서로 나눔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3번은 일단 학급 바자회 활동 자체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사실 저희도 현장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답변에서는 가정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나눔을 함으로써 나눔을 경험한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활동명 내 마음대로 지어서 말씀해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한번 저 선생님은 정말 나눔을 경험해봤고 아이들이랑도 실천할 수 있는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아나바나 활동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나바다 과정 속에서 나눔의 기쁨과 가치를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서 또 안에 키워드들을 조금씩 넣으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토의 활동입니다. 학급에서의 중요한 사안 등 토의 활동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에서도 그냥 학급 중요 사항의 의견을 나누면서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학급 중요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회에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급에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 아이들이랑 함께 토의를 할 상황, 놀이 중에 자꾸만 싸우게 되는 상황, 뭐 누가 야라고 해서 싸운 상황, 또는 우리 교실에 필요한 뭐 쓰레기통에 주변에 쓰레기 안 떨어지게 꼭 안에다가 집어넣기 이런 식의 일과에 꼭 필요한 약속들을 같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학급의 중요 사항을 어떤 걸 토의를 할지 한 개라도 예시를 들어서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뭐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오늘의 도우미 친구입니다. 놀이 및 활동,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우미 친구입니다. 놀이 및 활동,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유아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배려와 돕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유아의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도우미 친구 같은 경우도 친구들에게 도움을 준다 했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그냥 뭐 교실에 나올 때 불 끄기, 자료를 선생님 대신해서 친구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또는 뭐 줄 바로 세우기 이런 것들의 역할을 맡아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돕는 과정에서 배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구체적인 예시나 활동 방법 같은 것들이 조금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추상적인 말만 반복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저희가 말씀드렸던 예시 말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예시를 넣으셔서 연습을 꼭 다시 한번 해보시는 과정을 겪으셨으면 하고요. 또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번 답안을 타이핑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선생님 답변의 틀이 조금 보이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채워야 내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답안 타이핑 해보시는 것도 피드백 방법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실천 방안이나 학급 운영 방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측면을 나누면은 중복되지 않아 보일 수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교육 활동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는 진짜 내가 현장에서 어떤 수업을 할 건지 좀 활동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듣고 이런 활동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이 선생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해봤구나 라는 인식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좀 활동명도 생각해 보시고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도 좀 부연 설명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면접 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책 43쪽을 펴시면 면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자세나 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43쪽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인사나 시선 처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계속 가운데만 이렇게 응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면접관이 한 분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관을 한 분 한 분 본다는 느낌으로 시선을 골고루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의 영상 있죠. 면접 시뮬레이션. 그 영상으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나 말투 같은 거에서는요. 처음에 딱 들어오셔서 인사를 할 때는 표정이 굉장히 밝고 좋으세요. 근데 이제 긴장을 해서인지 점점 답변을 하면서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조금 밝은 표정으로 나는 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표정으로 조금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말투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나 크기는 좋은데 조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말이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끊어질 때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최대한 끊어지지 않도록 첫 문장과 끝 문장이 이제 하나로 딱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조금 씩씩하게 얘기하시는 걸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어가는 모습은 아주 훌륭했어요. 오늘 인성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인성과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실천 방안과 관련했던 그 페이지에 있는 인성 문제들도 한번 같이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더 확인해 보실 게 페이지 315쪽에 전북 즉답 추가 부분이랑 그리고 페이지 358쪽에서 361페이지, 페이지 121쪽, 485쪽 인성과 관련된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성 파트 한번 잠깐 볼게요. 페이지 485쪽입니다. 일단 1번과 관련해서 좀 팁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지 359쪽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과 관련된 내용도 359쪽에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런 요소들만 나열하지 마시고 그 요소와 해당하는 교육활동의 예시를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효면은 효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예시들을 같이 써놓으셔서 꼭 완능틀에 개요도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페이지 121쪽 그리고 360쪽 부분을 보시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뤄봤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페이지 수랑 같이 보시면서 인성 파트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을 하고 나니까 보완하셔야 될 점만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물론 좋은 거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좋은 거를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우선 빠르게 고치실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봤을 때 빠르게 이것만 하시면 너무 좋아지실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상처를 입으시거나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중점으로 보완하셔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이렇게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인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2차 준비. 이 정도 하시는 거 엄청 훌륭하신 거예요. 저희는 아예 영상을 찍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지금 빨리 시작하셨으니까 더 빨리 고치실 수 있고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피드백 드렸던 거 잘 이제 곱씹어 보면서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변화해 가면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열심히 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혹시나 뭐 영상을 통해서 마저 피드백을 못 받은 부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드백 해드리니까 지금 영상 보내주신 선생님들도 다시 만약에 바꿔서 다시 저희한테 써주셔도 돼요. 그럼 그 부분 또 저희가 또 피드백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와 함께 열심히 2차 준비 한번 달려봅시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또 반영해서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같은 수업을 여러 번 해보면서 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더
더 좋은 수업과 더 좋은 면접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